야, 임마! 여보! 어디야? 저기. 너 이 자식,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도대체 불만이 뭐야? 말해, 어서! 말해 뭐란 말이야? 말해봐! 말해보란 말이야, 이 자식아! 제발 좀 그만해요, 여보. 응? 아, 밖에 나와서까지 이게 무슨 이렇게 닥치면 얘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이, 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 여긴 경찰서예요, 경찰서. 아, 야단은 집에 가서 치셔야죠. 그리고 보호자 한 번만 이쪽으로 오세요. 여보, 어서 저쪽으로. 형, 정말 왜 이래? 정민아, 이게 무슨 꼴이니? 응? 아이고, 성한 데가 없으니 왜 이렇게 갈수록 속을 새겨? 웬만큼 했으면 이젠 그만둘 때도 됐잖아. 응? 너 집 나간 지가 언제니? 밥이나 제대로 먹었니? 청소년들의 비행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87년도 당국의 공식 발표에 의해서 확인된 것만도 청소년 범죄가 무려 10만 건, 가출이 4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매년 7 내지 10%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거리로 내몰고 난폭하게 만드는가? 박현수 군과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청소년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서 소년계 권유를 받고 박현수 군의 부모님과 박현수 군이 이 청소년 상담실을 찾아온 것은 지난해 3월 초였습니다. 선생님,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걸핏하면 집을 나가고. 경찰서에서 데려온 것만도 벌써 5번입니다. 학교에서도 매일같이 호출이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이번 일로 학교에선 자퇴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제가 사정사정해서 휴학을 시켜놨습니다. 정말이지 남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정민이 이러지 않았어요. 얌전하고 착한 애였는데 그땐 공부도 잘했어요. 반에서 4, 5등도 했고 못해도 꼭 10등 안엔 들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친구를 잘못 사귀더니만 얘가. 뭐? 친구 따라 강남가? 정신이 똑바로 배긴 놈 같아서 봐. 왜 그런 녀석들하고 어울리나? 다 저 못나 사는 짓이지 누굴 원망해? 아유 참, 이한테 맞기도 참 많이 맞았어요. 나 있어. 그래도 안 되니까 구슬러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집에선 허느라고 했었는데. 이젠 좀 먹고 살만하다 싶으니까 자식놈이 속을 썩이고 정말 힘이 듭니다. 지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땐 자식이 아니라 왼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밉던 곱던 자식이니. 상담이라기보다는 정민에 대한 부모님의 근심과 불만을 들어주는 것으로 1차 상담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민이는 초조한 듯 다리를 떠는가 하면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안절부절하는 등 정서불안의 심리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정민이의 태도에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왔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겼을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우려하며 정민이와의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하게 앉아, 정민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하게 하니? 궁금해지는데. 물이 끓는구나. 우리 차 한 잔씩 할까? 커피, 녹차, 홍차, 그리고 율무가 있을 텐데. 그래, 여기 있다. 어때? 이만하면 가짓수가 다양하지 않니? 난 녹차를 좋아하는데 정민은 어떤 걸로 할까? 녹차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서 좋아. 정민이도 녹차로 할래? 괜찮지, 녹차? 정민이 생각엔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 오늘은 별로 얘기할 기분이 아닌가 보지? 저 같은 문제아들이 오는 곳이겠죠. 자, 마셔봐. 정민인 스스로를 문제아라고 생각하니? 난 그 문제아란 말이 싫더라. 그러니 여기선 될 수 있으면 그런 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이곳을 거울이라고 생각해. 우린 거울을 보면서 단추가 잘못 채워지지 않았나, 머리 모양이 제대로 됐나, 그런 걸 확인하고 고치지 않니? 마찬가지야. 네 고민을 얘기하면서 혼란스러웠던 자신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기회도 갖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함께 풀어나가기도 하는 그런 곳이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나랑 얘기해보지 않겠니? 그래야겠죠. 그건 정민 오기 싫은데 부모님이 강요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오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래? 고개 좀 들어봐. 다음에 만나면 얼굴도 몰라보겠다. 자, 좀 마셔봐.
예상했던 대로 정민이는 상담에 대해 강한 초기 저항을 보였습니다. 난 우선 친밀감을 형성해서 정민이와의 신뢰를 다져나가는데 상담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의 만남이 더 있고 나서야 정민이가 나와의 거리를 좁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민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일 혹은 불만스러웠던 일 그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상담 카드엔 박현수로 적혀 있는데 이름이 정민이가 아니고 현수였어? 그게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싫다고.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봐, 정민아. 정민이란 이름만 들으면 정말 소름이 끼친다고요. 그새 또 텔레비야. 나만 잠깐 없으면은. 지금 금방 내려왔단 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렇다고요. 그래, 알았어. 예, 그나저나 이것 좀 입어. 자, 티셔츠야. 어때? 마음에 드니? 자. 어디? 그래, 됐다. 아주 잘 어울려. 응? 엄마가 너 공부 잘하라고 사온 거야. 그리고 너, 자, 이것 좀 봐. 발을정 백성민, 정민, 박정민. 어때? 마음에 드니? 이게 뭔데요? 앞으로 네 이름? 현수란 이름이 안 좋댄다. 학업운이 없고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공부 잘 되는 이름으로 지어달래서 받아온 거야. 엄마. 뭐가 어때서 그래? 공부만 잘 되면 이름 가는 게 문제니? 에이 참. 예, 이름을 새로 갈면은 많이 불러줄수록 좋댄다. 집에서는 물론이고 앞으로는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 정민이라고 부르라 그래. 응? 알았지, 정민아? 대답해봐, 정민아. 아이. 예, 정민아. 응? 정민아. 에이씨. 예. 정민아. 정민아. 처음엔 그 이름만 들으면 속이 다 뒤틀렸다고요. 밖에 나가면 쓰지도 않아요, 그 이름. 제 친구들도 옛날 이름 그대로 부르고요. 집에서나 정미라고 하지. 그래? 그럼 나도 현수라고 불러줄까? 그래 주실래요, 선생님? 그럼. 그래요. 현수가 편해요, 현수가. 공부 잘한 이름이라니 그게 어디 말이나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진 저한텐 관심이 없고 오직 제 성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옷이나 신발 같은 걸 사주면서도 공부 잘하라고 사주는 거다. 어쩌다 외식을 가서도 먹고 공부 잘하라고 사주는 거다. 말끝마다 공부해요. 옆집의 아무개는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동생 현미를 좀 봐라. 중학생인데도 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냐? 그뿐인 줄 아세요, 어디? 여보세요? 네. 현수? 현수가 아니라 정민이라고 부르야 돼 그런다.
무슨 일로 그러니? 그냥? 그냥 자꾸 만나서 뭐니?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응. 정민이 집에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전화 자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너도 공부해야지. 그래. 그래, 그럼. 엄마! 응? 예. 진호라는 애한테서 전화 왔는데 그 애 공부 잘하는 애니? 걔 혹시 말썽 부리는 애는 아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 사람도 아닌가요? 공부하는 기계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엄마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 아무리 엄마 입장이라도 그렇죠. 자식은 부모의 애완동물이나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기분이란 게 있고 자존심이 있다고요. 전화도 전화지만 또 제 방을 뒤지는 건 어떻고요? 알겠습니다. 정민이 너 몇 시인데 이제 오는 거야? 안방으로 좀 들어와. 아버지 왜 저러시니? 빨리 들어가 보기나 해. 빨리 안 오면 뭐해? 거기 무릎 꿇고 앉아. 이게 다 뭐야? 어디서 났어? 바른 대로 돼. 이 자식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벌써부터 이런 걸 봐? 그래 어디 그렇게 보고 싶으면은 내 앞에서 한번 봐봐. 자, 봐. 못된 자식. 고작 이런 거나 사서 보라고 너희들 왜 고생하는 줄 알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친구가 놀러 와서 놓고 갔길래. 뭐? 친구가 놓고 가? 뭘 친구를 핑계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자식을. 아니 여보. 아유 왜 이래요? 말로 해요. 말로 하면 되잖아요, 여보. 여보. 아이고 참. 정민아, 너 좀 어쩌려고 이래? 응? 성적은 자꾸 떨어지고 말썽만 부리네. 아유 참 속상했어. 공부를 못하면 행실이라도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제발 네 동생 본 좀 받아라. 네 동생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니? 응? 아이고, 당신도 참 부끄러운 걸 아는 녀석이 이래. 여러 말 할 거 없어. 정민 너 당장 아래층으로 내려와. 현미랑 방 바꿔. 위층에 혼자 놔뒀더니 아주 제멋대로. 방 바꿔 당장. 저게 참. 쥐만 챙기고 뭐해 형? 안 꺼져? 빨리 꺼져! 아버지가 방언길 했잖아. 빨리 꺼지란 말이야! 모든 면에서 날 믿지 않아요. 그건 친구가 가져와서 보다가 두고 간 건데
그래서 그냥 서랍에 넣어둔 건데 그들은 저도 엄마 아버지를 믿지 않기로 했어요. 나갈 땐 언제나 서랍 모서리에 핀을 올려둬요. 열었다 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엄마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뒤진다는 걸 전 알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요? 걸핏하면 동생과 비교를 하질 않나. 동생 있는 데서 면박을 줘서 내 자존심을 꺾어놓질 않나. 아버진 특히 더해요.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해보지 그랬어. 아버지한테요?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앞에선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요. 도대체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오늘은 또 무슨 노동자연합대회라나? 구호 외치지? 최루탄 세대지? 아우, 맵고 시끄러워서. 하루 수업 못한다고 너무 그렇게 불평하지 마. 니네 학교에서도 그렇게 매우면 거긴 사람들 어떻겠어? 너희들 혹시라도 그런데 휩쓸리지 마라. 그런데 왜 해?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으니까 그렇겠지. 일한 만큼 받는지 못 받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관심 쏟지 말고 하라는 공부들이나 해. 자, 먹자 어서. 왜? 입맛이 없니?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뭐가 먹을 게 없어? 이만하면 진수성찬이지. 우리 어렸을 땐 간장 한 종이면 밥 한 그릇 다 먹었어.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지. 이런 쌀밥 1년에 몇 번밖에 구경 못했어도 건강하게만 다 잘 자랐어. 얘들이 이거 호강이 겨워가지고. 아유, 그냥 이는 걸핏하면 옛날 얘기야 그냥. 응? 얘들아, 내일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어서들 먹어. 응? 어서. 아버지한테는 이제까지 한 번도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아버지만 옳고 모든 게 다 아버지 마음대로라고요. 이과 문과만 해도 그래요. 전 문과에 가고 싶었는데 이과에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취직을 하려면 이과를 나와야 쉽다나요? 결국 전 지금 이과예요. 밖에 나갔다 와서 현관에 아버지 신발만 있으면 곧장 제 방에 들어가서 틀어박혀 있어요. 마루에도 안 나오고 안방 근처엔 아예 얼씬도 안 해요. 엄격한 아버지와 공부만을 강조하며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 그리고 우등생으로 현수와 늘 비교의 대상이 되는 동생. 그런 가족들 속에서 현수는 자신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상실한 채 겉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현수의 입장에서만 전달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현수의 부모님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자식 겉낯이 속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만은 도대체 얘가 왜 그러는지 그 속을 모르겠어요. 응? 좀 진득하니 붙어 앉아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응? 이거는 공부는커녕 한 곳에 가만히 붙어 있질 못하고 안절부절 왔다 갔다. 응? 집에 있으면 그렇게 불안해해요. 바깥으로만 나가려고 하고 제가 무슨 소리를 하면 그냥 속을 뒤집어 놓으니 제 비위에 조금이라도 틀린 일이 생기면 또 어떡하고요. 응? 벽을 쳐대고 방바닥을 두드리고 온 집안이 떠나가라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질 않나. 응? 아유, 이루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겨울방학 때는 하도 늦잠을 자길래 제가 며칠 잔소리를 좀 했죠.
그랬더니 글쎄 하루는 정민아, 점심 먹자. 정민아, 정민아. 왜 이렇게 어두워? 응? 불 켜지 마요. 아니 이게 무슨? 이제부턴 낮에 자고 밤에 공부할 거니까 내버려 두세요. 불 꺼요 빨리. 저도 정말 애들한테 하느라고 했어요. 애들이 시험 공부할 때는 같이 밤을 새면서 간식도 해 먹이고 또 졸면 깨워주고 어떤 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형편이 어려웠을 때 애들한테 너무 소홀히 했던 게 한이 맺혀서 그 뒤로 너무나 잘해줘서 그러나 하는. 애들한테 소홀하시다니요.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벌써 10년도 넘는 일인데 그땐 정말 어려웠어요. 애들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해서 저도 같이 벗어붙이고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현민이 너무 어리니까 외가에 맡겼었고 정민이는 지가 일하다가 잠깐 집에 와서 점심을 차려주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았지만 그런데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정민이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괜히 지나가는 아이 뒤통수를 돌로 때리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덜컥 겁이 나대요. 혼자 둬서 애가 영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고 그래 좀 부랴부랴 다시 집에 들어앉았죠. 그 뒤로는 애들한테 무척 신경을 써줬어요.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애들 먹이고 입히는 데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런데도 애들은 그걸 몰라줘요. 컴퓨터만 해도 그래요. 어려운 집안에 시집와서 변변한 폐물 하나 없이 지내다가 그동안 부었던 반지깨를 탔거든요. 그래서 큰 맘 먹고 반지를 하나 해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달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애들이 하도 컴퓨터 노래를 부르길래 컴퓨터라도 하나 사주면은 그걸 계기로 정민이도 공부에 취미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돈으로 컴퓨터를 사줬죠. 싸봐 빨리 막 싸. 제가 괜한 짓을 했죠. 공부에 취미를 붙이기는커녕 아우랑만 몇 번 하더니만은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어디 컴퓨터뿐인가요? 영어 회화탭, 운동기구, 위인전집. 그렇다고 필요하다고 사달라는데 안 사줄 수도 없고 또 사주면은 그때뿐이고 번번이 채석만 상해요. 응? 애들 아버지는 애들 아버지대로 쓰지도 않는 걸 사준다고 나한테 막 화를 내고. 그 양반은 애들한테 너무 엄하게만 해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만 집에 있으면 기를 못 펴고 조용해져요. 게다가 그 양반 성미가 너무 급해서 별것도 아닌 일에 나한테까지 막 화를 퍼붓고 심지어는 다 큰 애들을 때리기까지 한다고요. 누군 다 큰 자식 때리고 싶어 때리겠습니까? 하지만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 어쩌겠습니까? 때려서 효과가 있다면 몰라도 없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도 이렇게 저렇게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대화가 부족해서 그러나 싶어 일요일 같은데 산에도 같이 가자고도 해보고 외식도 데려가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반강제로 해야 가지, 안 그러면 따라 나서려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강제로 목욕탕에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젠 머리가 굵어져서 그래요. 저는 저대로 혼자 씻고 가까이 오려고 안 해요.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더니 그 말이 맞는가 봐. 그런데 그걸 너무 서운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제 현수가 성인이 돼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는 행실이라도 더 나아져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갈수록 더 철없이 군이. 저는요, 그 나이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혼자 고학하다시피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하도 서름을 많이 당해봐서 자식들만은 기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던 때도 저희들 공락금 날짜 한 번 어긴 적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기한을 맞춰 주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 덕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저 잘 되라고 그저 한 가지 공부 잘해서 대학 가라는 것뿐인데, 아 참나. 공부 얘기를 자주 하시나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사회 나가서 성공을 하고 그 실력이라는 걸 대학 졸업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하는 세상인데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8년 동안 근무하고 그만둘 때까지 전 평사원이었습니다. 보졸자라고 승진시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대학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후배들이 쑥쑥 승진하는데 도저히 창피해서 더 회사를 다닐 수도 없고 해서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애들은 꼭 대학에 보낼 겁니다. 근데 도대체 그 녀석 불만이 뭐라고 해요? 글쎄요. 그 나이 땐 누구나 조금씩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닐까요? 가령 부모님이 자기의 의사를 무시한다거나 할 때. 무시를 한다고요? 아니, 저희들이 오히려 상전인데 누가 무시를 한단 말입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일본말을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다 늙어서 공부를 하려니까 자식놈들한테 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큰맘 먹고 공부를 시작했죠. ではありません。あなたは学生ではありません。 아버지 私は学生で、あなたは 시끄러워요. 先 좀 生です。 조용히 좀 하세요. 저 지금 공부한단 말이에요. 先生です。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돼요. 조용히 좀 하세요. 1何々派 아니, 공부하겠다는데 어쩝니까? 자식이 상전인데 화가 나도 참아야죠. 하지만 너무 버릇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그게 다 집사람이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운 탓입니다. 저 혼자 해도 될 일을 일일이 다 챙겨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니 애들이 너무 지멋대로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신의 입장만을 얘기하며 현수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과 사랑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수와의 7차 상담은 뜻하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어서 와, 현수.
저런 흠뻑 젖었구나. 아니 웬일이야? 감기 들겠다. 응? 닦어. 마셔. 따뜻해. 왜 비를 맞고 무슨 일 있었니? 집에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책만 보면 머리가 띵하고 자꾸 잡념이 정신 집중이 잘 안 돼요. 숨이 막힐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그땐 이러지 않았는데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는 말도 들었었는데 그때는 어땠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였을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 일을 도와 시장에 나가느라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안 계신 날이 많았어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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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때 어떻게 해서든 관심을 끌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라도 저질러서 엄마가 내게 관심을 쏟도록 만들고 싶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신경을 많이 써줬죠. 하지만 그건 간섭과 강요였어요. 제가 바라던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그럼 현수는 부모님이 널 사랑하지도 이해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니? 제가 철들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인간적인 대화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대화를 좀 하자고 하고서도 결국은 제 숨통을 콱 막아놔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잘 될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냐, 그런 거죠. 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더 제멋대로 굴고 싶어져요. 얼마 전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했을 때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사정을 하더군요. 당분간 휴학을 할 테니 제발 자퇴나 퇴학만은 말아달라고. 그때 전 뭔가 통쾌한 기분을 느꼈어요. 복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편으론 나 때문에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뒤죽박죽이에요. 모든 게 다 어떻게 돼가는 건지 저 모르겠어요. 현수와 현수의 부모님이 전해주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들으며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정한 대화 없이 지내왔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속력이 없는 가정, 서로를 불신하는 가정, 그것이 바로 현수를 지금의 상태로 몰고 온 이 가정의 문제점이었음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얘기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 부모님을 상담실로 모셨습니다. 현수가 지금 심하게 방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또 그런 현수를 바로잡아 주려면은 앞으로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얘기해 보자는 뜻에서 두 분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수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애는요, 제 아버지를요 너무나 무서워해서 그게 큰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애들한테 너무 엄하게만 하니까는 애들이. 뭐해? 엄격한데 뭐가 어때서? 다른 건 몰라도 자식 교육은 좀 엄격하게 시켜야 한다고. 아유, 그게 어디 좀 정도예요. 엄격할 땐 엄격하더라도 다독거려 줄 땐 또 좀 다독거려 주고 그래야지. 이건 어떤 땐 내가 보기에도 너무하다 싶으니 정민은 오죽하겠어요? 심하긴 뭐가 심하다고 그래? 그 정도도 단속을 안 하고 그럼 지멋대로 내버려 두란 말이야? 안 그래도 말썽만 부리는 놈을. 그래도 융통성이 있어야죠. 융통성이. 지난번 일만 해도 그렇잖아요. 1,000원만 더 주세요. 저는 여보, 잔돈 있으면 1,000원만 주세요. 이발비로 그거면 충분하지 뭘 더. 이는 1,000원 갖고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허락 없이 쟤한테 함부로 돈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 갔다 와서. 참. 왜? 정민아, 안 가니? 이는 참, 왜 그렇게 기를 죽이고 그래요? 큰 돈도 아니고 1,000원 정도는 더 주어도 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정민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정민아! 야, 문 좀 열어! 열지 못해! 빨리 문 열어! 문 열으라니까! 문 좀 열어! 문 열어! 야! 정민아! 야, 문 열어! 문 열어, 빨리! 문 안 열어! 열어! 빨리! 어서 좀 정민아! 어서 좀 빨리 좀! 정말이지, 당신 몸밭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만 하면은 다 안 된다고 하니 애들이 기가 죽어서 말 한마디를 편하게 못 하잖아요. 난 뭐 당신 한 게 마음에 들어서 여태 아무 말 안 하고 있은 줄 알아? 그건 오히려 내가 할 소리야. 당신이 그렇게 애들 말이라면 벌벌 떨면서 다 받아주니까 애가 그렇게 참을성이 없고 반항적이 된 거라고 알기나 해. 아니 뭐라고요? 아이, 참. 정민이가 이러는 게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아니란 말이야. 집에서 애들 교육 똑똑히 시켰어 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컬핏하면 내 탓만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는 당신은 애들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나 몰라 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나 생기면은 그제서 야단이나 치고 화나 내고 나한테까지 옥박 지르고 당신이 그러니까는 이젠 애들까지도 내 말이라면 듣질 않는다고요. 애들까지 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애들한테 내가 무슨 교육을 시키겠어요? 다
당신이 시켜요. 그 계산은 당신이 시키란 말이야. 당신이. 어? 말 같은 소리를 해. 나더러 가게 일 끝내고 들어와서 애들 교육까지 시키라는 거야? 내가 뭐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는 줄 알아? 나도 밖에 나가면 피곤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야. 물건 하나 더 팔겠다고 아무한테나 굽실거리고 내 물것은 죽어서도 수금하느라 사정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나도 좀 편하게 쉬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으니 그럼 날들어 뭘 어쩌란 말이에요. 어? 나도 할 만큼은 다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서로의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상담은 뜻하지 않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의 교육 방법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현수의 부모님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난 현수와 또 한 차례 상담을 통해 가정에서 시작된 문제가 학교로 파급되고 그것이 다시 사회로 확대되어 나가는 현상을 연희 청소년 상담회서와 마찬가지로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대입 검정고시나 봤으면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내신 성적이 너무 나빠서 어차피 대학에 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대학 가기 위해서만 학교 다닌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공부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대학에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학교 전체가 움직인다고요. 애들은 또 어떻고요? 시험 때만 되면 친구고 뭐고 없어요. 완전히 남처럼 등을 돌려버려요. 아니, 남이 아니라 적이에요, 적. 아무튼 학교엔 별로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학교에 취미를 잃어버렸어? 그건요, 제가 하루는 무단 결석을 했거든요. 그걸 아버지가 아시고는 학교 갔다 왔다는 증거로 매일매일 담임선생님 도장을 받아오게 했어요. 선생님은 이미 아버지랑 얘기가 다 돼 있는지 아무 말 않고 찍어줬어요. 딴 애들한테 자존심이 상하는 건 물론이고 선생님까지 아버지랑 짜고 그런다는 생각을 하니까 담임선생이 꼴도 보기 싫어서 학교에 가기가 더 싫었어요. 아유. 아유. 응? 정민아, 빨리 내려와. 아우. 학교 늦겠다, 정민아. 담임선생 시간은 3개서가 들어있는 날엔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 되면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파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고요. 근데 학교에 가도 3개사 시간 바로 전 쉬는 시간이 되면 다시 창자가 뒤틀리면서 설사를 했어요. 당나라 문화의 특색을 보자면 귀족 사회의 발달과 활발한 대외 접촉으로 귀족적 국제적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유학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은 없었고 오경정의가 편찬되어 경전 해석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문학에 있어서 시에 있어서는 200두보 등 유명한 시인이 나와 야, 너도 땡땡이냐? 거기 혼자 그러고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봐 임마. 너도 한 대 피울래? 자. 야, 피워봐 임마. 괜찮아 임마 펴봐. 뭐해 임마, 빨리 안 붙이고. 그 애들하고 어울리면 마음이 편했어요. 집에서처럼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고 무시당한다는 기분도 없고 날 의심하지도 않고 전혀 딴 세상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땐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날 간섭하지 않고. 그래서 걔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집도 여러 번 나갔죠. 집 나가면 어디서 뭘 하니? 잠은 어디서 자고? 저도 그 전까진 몰랐는데 나가보니까 잘 때도 많고 놀 때도 많더라고요. 돈이 좀 있으면 쪽방에서도 자고. 쪽방이라니? 쪽방이라고 있어요. 하룻밤에 3,000원인데 방이라고 해야 둘이 나란히 누면 꽉 찰 정도로 좁아요. 밖에서 보기엔 그냥 가정집 같아서 아는 애들만 찾아가죠. 거기서 술도 마시고 화투나 짤짜리도 하고 또 본드도 해요. 또 1,000원만 있으면 심야 만화가게도 갈 수 있죠. 밤새도록 만화를 봐도 되고 그 안에 비디오 장치도 돼 있어서 포르노도 볼 수 있어요. 차 한 잔 값이면 심야 다방이나 심야 극장에서도 밤을 샐 수가 있어요. 디스코텍도 있죠. 2,000원이면 밤새도록 뛸 수도 있고 돈만 내면 술도 시켜서 마실 수 있어요. 정말이지 돈만 있으면 자고 놀 땐 얼마든지 있어요. 현수의 얘기를 통해 문제는 가출 자체보다도 가출 후에 접하는 사회적 환경에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청소년들에게 무책임하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성세대들의 황금 만능주의가 청소년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난 다시 한번 부모님과의 상담을 시도하기로 하고 지난번 상담 이후 서먹해져 있는 부모님을 만나러 직접 방문 상담을 갔습니다. 지난번엔 참 실례가 많았습니다. 뭐요? 근데 현수가 안 보이네요.
아, 예. 아까 낮에 잠깐 나갔다 온다고 나가더니만은 아직. 하지만 곧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 오신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녀석이 워낙 친구들만 만나면 푹 빠져갖고 집 생각 따윈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여전히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가 보죠?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 저 밑바닥에는 그 전에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받은 상처가 잠재되어 있기 마련이지요. 그걸 부모님께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상처를 걸러주는 게 가정이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고요. 상처를 걸러준다고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불신하고 일일이 강요하는 만큼 아이들도 가족들을 불신하게 되고 자신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잃게 되지요. 심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버림받았다는 좌절감에 빠지게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집에서 느끼는 좌절감과 울분을 풀기 위해 친구들과 어울려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모인 아이들은 가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을 서로에게서 보상받기 때문에 결속력이 더 강해지고 그룹을 지어서 몰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뒤늦게라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감싸주고 걸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 아이들은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고 나가선 다시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자, 드시죠. 저희들도 지난번 일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로 생각도 좀 해보고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해온 것 같긴 한데 막연히 옛날같이 하면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우선은 부모님께서 현수를 이해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수 입장에 서서 모든 걸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세요. 아마 앞으로 많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현수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현민은 형하고 사이가 어때? 같이 얘기 많이 하니? 별로. 친하게 지내. 같이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그리고 형이 현민이보다 못하는 게 있더라도 형 무시하지 말고. 형 이해할 수 있어? 정민인가 봐요. 제가 나갈게요, 엄마. 그래? 그래, 네가 좀 가봐. 아유, 선생님 오셨는데 이 녀석 늦게 들어올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형 왔어? 선생님 언제 오셨니? 아까. 야, 어서 와. 어서. 현수야, 왔구나. 현수 못 보고 가는 줄 알았다.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선생님께 인사드려야지, 정민아. 오셨어요? 그래. 어서 앉아. 어머니, 앞으로 정민이라고 부르지 말고 현수라고 하기로 하지요.
예? 현수야, 어머니께 네 생각을 말씀드리지 그러니? 응? 난 현수가 더 좋아요. 그랬었구나. 아버지께도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현수한테 예전처럼 2층 방을 다시 쓰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고 싶으냐? 네. 그럼 그렇게 해. 어머니, 현수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어서요. 현수야. 형, 가. 현수의 가족과 현수 사이에 화해의 기운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들의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보다 더 큰 고통과 인내를 감수해 나가야 할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제 문제 해결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상담자 입장에서 볼 때 문제 청소년이란 없습니다. 단지 문제의 가정, 문제의 학교, 문제의 사회가 있을 뿐입니다. 인격 형성의 기틀이 다져지는 청소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서도 엉뚱한 청소년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올바로 교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가정, 바람직한 학교, 바람직한 사회, 이 세 가지가 아름다운 하모니의 삼중주를 연주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청소년들은 밝고 튼튼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네, 청소년 상담실입니다. 저 고민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 집이나 선생님한테 얘기해봐야 어디 한 군데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답답해요. 거의 매일 시험이에요. 모의고사, 월말고사, 중간고사, 아침 자습 시간에 보는 쪽지 시험까지. 저는요, 정말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버스를 타도 그렇고 지하철을 타도 학교에 가서도 그래요. 뭐가 묻어있는 것 같아서 자리에 앉기가 싫어요. 모두가 더러운 것 같아서 하루에 30번도 넘게 손을 씻어요. 대학에 꼭 가야 되나요? 자신이 없어요. 대학 떨어지면 영 쓸모없는 놈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져서 말도 못하겠고 왜 그런지 너무너무 창피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아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요.